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단기 105% 이상 급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AS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이나 대응 전략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어갈 다음 후속 로봇주,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한 종목 신규 매수 관점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끝까지 청취하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있는 분들도 궁금할 건데 이 종목을 이어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후속 대장주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 연초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연초에 이 종목이 2023년을 화려하게 열었어요. 주가가 급등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급등을 하고 잊혀졌어요. 그런데 저는 잊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어디가 싸냐?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나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고 생각하는데 꼭지에서도 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올랐어도 꼭지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복클럽은 그래서 아주 눈에 보이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주식은 언제가 싸냐? 바닥에 이렇게 지표에, 이게 추세 지표인데 추세 지표의 바닥에서 이렇게 물이 고인 자리가 싸다. 이게 싼 자리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이 자리가 싸다.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림이 있지만 이 자리가 싼데 진짜 싼 자리는 왼쪽에 이렇게 깊은 웅덩이가 있고 오른쪽이 이렇게 얕아지면 이 얕아진 웅덩이가 진짜 싼 자리다. 그래서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연초에 오르고 눌림목을 줄 때에 자, 이제 싼 자리가 왔습니다. 첫 번째 추천을 드린 날이 7월 5일 이날이에요. 이날이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주식을 매수한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제가 7월 5일 날 드리고 나서 안 올랐어요. 그래서 7월 17일 날 월요일 아침 시초가에 다시 사라고 이날을 다시 추천 방송을 해드린 거예요. 보세요. 왼쪽에 깊은 웅덩이가 있고 여기 깊은 웅덩이 있잖아요. 깊은 웅덩이가 있고 여기 깊은 웅덩이가 있고 오른쪽이 얕아졌는데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사야 돼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한번 올라갔죠. 근데 주가가 또 떨어지네. 이 종목 안 끝났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올라가고 지표도 올라가네. 삼박자가 완벽하죠. 이게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떨어져서 눌림목이죠. 그래서 다시 추천드린 날이 8월 17일 이날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추천드린 날이 8월 24일이에요. 8월 24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케이블 방송에 출연을 하잖아요. 제가 이 케이블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목요일이 장이 끝나고 나서 이게 목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날 이제 목요일 장이 끝나고 제가 4시에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케이블 TV에서. 그래서 금요일 날 시초가 매수다라고 추천을 드린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날은 8월 25일이죠. 그러면 7월 5일, 7월 17일, 8월 17일, 8월 25일 이렇게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이고 그때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18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만 원을 훌쩍 넘어선 거죠. 제가 최종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일단 18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 마디를 이제 이렇게 드린 것이죠. 그러면 18만 원을 지금 넘어선 거죠. 이제 105%가 올랐는데 이 종목 추세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양봉이 쭉 이어졌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이 종목은 이제 과열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든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추세가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뭉치예요. 뭉치. 이게 뭉치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 올라갈 때. 이게 물론 이제 이 거래가 뭐 약간의 뭐 높낮이가 생기고 있지만 이게 다 양봉이잖아요. 이 양봉을 다 묶어서 한 개의 봉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표 올라갔잖아요. 뭐가 살아있다? 삼박자가 살아있다.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지표가 올라가고 삼박자가 살아있다. 이것은 묶음으로 한 개의 양봉으로 생각을 한다면 거래량도 묶어서 한 개로 본다면 대량의 거래량이 생기고 대량의 이 큰 폭의 상승이 생기고 지표도 꼭지까지 파고 들어가요. 다만 지표가 과열권으로 빨간 벼슬을 만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쉴 수 있다. 그러나 쉬면 무엇이다? 기회다. 눌림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가가 아까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지표가 올라갔으니까 눌리면 어떻게 된다? 또 올라간다. 이게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가 뭡니까?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면 더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면 더 많이 올라가고 이게 상승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는 뭐다? 내려오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더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더 많이, 이건 하락 추세예요. 지금은 뭐다? 상승 추세 중에 있다.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은 어떠다? 내일 올라도 사고 내일 떨어져도 사고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끝없이 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거고 어떻게? 더 많이.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다? 추세가 살아있다. 그런데 굳이 양봉이 연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나왔을 때 저기에서 사고 싶지는, 저기에서 사는 게 지혜로울까?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떨어지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럼 사고 싶으면 사면 돼요. 돈 많으면 사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돈은 항상 접시의 떡세개처럼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는 다윗이죠.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에요.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 자, 레인보우, 그래,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잘 버리지 않고 볼 거야. 그 대신에 나는 눌림목을 기다려야지. 눌림목 자리 우리 방에서는 딱 정해놓고 사고 있어요. 이 아까 물이 고인 자리가 오는 것처럼 푸른 신호등을 해놓고 있죠. 그 부분은 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제 어디서든지 일부를 파는 거예요. 절반 정도를 팔면, 왜 파느냐? 이 종목이 30만 원을 갈지 50만 원을 갈지 에코프로처럼 100만 원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 어떤 것이든지 나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카락 꼭대기에서 팔겠다. 이것은 욕심이고 과욕입니다.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또는 나는 끝까지 다 먹지 않고 8분의 족하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주식을 사는 사람은, 내가 파는 주식을 사는 사람도 다 돈에 사연이 들어있어요. 뭐 아들의 유학비, 예? 또는 몸이 아픈 딸을 위한 치료비, 또는 어디에 취직한 아들을 양복 하나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 정말 내 인생에 집 한 채는 뭐
50전에 사겠다든지 40전에 한번 사보고 싶다든지 다 꿈이 있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예를 들면 내가 꼭지에 팔면 어떻게 돼요? 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파는 주식을 산 사람도 반드시 이익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수익을 낼 거예요.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절제하게 하고 또 자제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객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 다만 절반을 팔고 나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도 돼요? 본전에 팔아도 돼요. 익절을 잡아두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다. 자, 이제 20만 원까지 올랐네. 나 15만 원까지 떨어지면 내가 다 팔게. 근데 안 떨어지면 놔두는 거예요. 얼마까지? 30만 원 갈지 50만 원 갈지 100만 원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15만 원까지 떨어지면 팔아야죠. 언제 판다? 추세가 꺾일 때. 추세가 어떻게 되면 꺾이겠어요? 이렇게 되면 꺾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것과 반대되게 주가가 내려왔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30만 원 갔어. 근데 지표가 못 올라갔네. 그러면 여기가 꺾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레인보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주식을 사는 사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절반 정도 팔고 절반은 이제 본전에 팔아도 돼. 근데 15만 원까지 떨어지면 팔 거야. 욕심 안 내고. 그 대신에 15만 원까지 안 떨어지면 16만 원까지 떨어져도 룰루랄라 발가락 깐닥깐닥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추세를 끝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세가 꺾일 때까지. 추세 꺾일 때가 되면 추세가 꺾이는 날 다시 AS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앞에 이걸 첫 번째,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솟아오를까? 이게 7월 5일 날 바닥권에서 매수 신호가 났을 때 했던 거죠. 사족보행 로봇 주가 견인할까? 이게 지휘탐지 사족보행 로봇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 그 복구, 우크라이나 복구에 관련된 이게 로봇 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족보행 로봇.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뢰탐지기를 붙여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지뢰를 탐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또 여기 보세요. 이족보행 레인보우 로봇,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수혜받을까? 그러면 레인보우 로봇은 보세요. 로봇의 끝판왕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삼성이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겠다. 인간을 닮은 로봇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슈예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정신에 머물렀던 AI가 몸체를 가지게 된다. 로봇이라는 구체적인 몸체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은 로봇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되는 것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의 국내 1위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5위 정도가 됩니다. 이 협동 로봇의 두산 로보틱스가 1위인데 삼성이 여기에 도전장을 냈어요. 우리가 협동 로봇의 1위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계속 이슈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족보행 로봇 이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뭘 하겠냐면 로봇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후속 대장주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사족보행 로봇 여기에다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봇을 통해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또는 스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플랫폼을 해서 이제 국민들과 B2C로 국민들과의 어떤 접점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삼성이 투자한 기업이고 삼성이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연속되는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자기가 팔고 싶을 때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 알겠는데 그러면 후속 종목은 뭐야? 요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속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후속 종목은 이 내용도 좀 알고 가세요. 자기가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며칠만 안 오르면 그냥 팔고 나가고 에헤이 하고 끝내는 거예요. 돈 벌 기회를 놓는 거죠. 공부하세요. 자기가 알아야 돈을 버는 것이죠. 후속주는 DIC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DIC도 주가가 좀 올랐죠. 주가가 좀 이렇게 오르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준 거예요. 바닥에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싸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첫 슈팅에 나온 자리인데 이 DIC는 시가총액이 지금 2,100억대예요. 매출은 7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영업이익이 300억대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DIC 여기 안정적인 성장세 나오죠. 자동차 부품, 중장비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여기 보시면 6,959억이 2022년 실적이고 313억이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올해는 보면 1,700억, 1,900억, 92억, 99, 7억 이렇게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90억씩 곱하기 4만 해도 49, 36, 360억이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거 아시겠죠?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실적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올해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고 보고 400억이라고 본다면 2천억이면 5배 정도뿐이 PER이 안 돼요. 지금 여기 PER 12개월 PER로 보면 이게 6배 많으면 6배 그렇지 않으면 5배 정도뿐이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굴삭기 부품 같은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DIC가 바로 로봇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로봇 그 부품 중에서 가장 그 가격이 비싼 것이 감속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BB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SBB테크 한번 봐드릴까요? SBB테크를 보면 SBB테크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SBB테크가 뭐 하는 기업입니까? 감속기 기업이에요. SBB테크가 감속기 기업인데 실적을 보세요. 매출액이 얼마? 75억. 영업이익이 얼마? 마이너스 18억. 이 기업도 지금 6만 원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3,700억이에요. 자, SBB테크의 이 매출액이 얼마다? 75억. 2022년.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야? 3,700억. DIC는 시가총액이 얼마야? 2,170억. 매출액이 얼마야? 7천억. 그러면 이 DIC가 뭐 하느냐? 바로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성능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거죠.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어디에 쓰이냐면 로봇 관절. 뭐 이 로봇 관절은 다 쓰여요. 이건 협동 로봇에도 쓰이고 휴머노이드에도 쓰이고 사족보행에도 쓰이고 다 쓰이는 건데 어쨌든 이런 로봇 관절 또는 뭐 주행 장치
또 물류 로봇, 산업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 웨어러블 로봇이 바로 휴머노이드거든요. 이런 로봇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그동안에 이 자동차라든지 굴삭기 부품에서 나온 실적 안정성 플러스 이 새로운 사업으로 그 개발에 성공한 로봇 부품 감속기의 성장성이 결합이 된다면 이 종목은 일단 상승의 트렌드를 가질 수 있다. 월봉을 놓고 본다면 지금 고점이 10,000원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10,000원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다만 한꺼번에 물론 이게 뭐 상한가 한두 번 가서 뭐 10,000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또 그렇게 또 그냥 만만한 공떡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디를 좀 끊어서 1차는 전고점이 있는 한 6,700원 정도 요 정도를 1차 마디로 끊고 주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여기 이렇게 고점 부근이 있기 때문에 한 6,700원 정도를 보시고 2차 마디로는 여기 월봉을 보면 여기가 이제 1차 마디가 되는 거예요. 뭐 한 7,000원 약간 언더죠. 6,700~800원 정도를 보시고 2차 마디로는 여기 8,000원 정도에 이게 본전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물린 사람들이 많은 자리예요. 매물벽이 있죠. 그러면 한 8,000원 정도 이 부근을 2차 마디로 보고 3차로는 우리 목표가 10,000원을 보시면서 이렇게 1차 마디 한 6,700원, 8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낮추었다가 또 상황을 보고 비중을 추가해서 또 8,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낮췄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과 추세 대응을 함께 병행하는 이런 전략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10,000원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요 종목도 또 추가로 AS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속 종목으로 아직 덜 오른 거 다 조금씩 올랐어요. 이게 오른 종목 말고 이제 바닥에서 처음 슈팅 나온 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올해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장 큰 거래량의 뜻을 두고 이거 한번 전고점을 바라보자. 이런 관점에서 DIC를 오늘의 종목으로 드립니다. 이제 내일 9월 11일 월요일 아침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가를 잡아서 수익을 계산할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